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남자이고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집에서 머무르며 가사일만 하는 전업주부였어요. 저는 밖에서 사업을 한다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만큼 집에서는 쉬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러나 저희 사이에 아이도 둘씩이나 태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독박 육아에도 너무 지쳤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가정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내가 우울증을 겪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사장이니까 아내를 데리고 회사를 함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출장지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거나 그랬는데 아내가 제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내가 제게 자신도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아주 어렵게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만 한 아내가 안타까워서 기분 전환 삼아 해도 된다고 권유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무척이나 섬세해서 제가 무심코 놓친 부분도 짚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멋진 사업 파트너인 셈이죠. 정말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음 어쩔 뻔했냐고 웃어넘기곤 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거듭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전적으로 아내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정체기에 빠졌을 때도 크게 투자한 건이 말아먹었을 때도 제 정신적인 지주를 도맡아 해주는 아내가 무척이나 고마웠고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제 복이라고 여겼어요. 아내가 일하는 범주도 점점 넓어졌고 맡은 책임도 점차 넓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죠. 늘 제 의견을 경청해주고 따라주는 100점짜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던 그때 저는 시리에 빠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저희 회사에 급하게 남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남자들을 고용해서 하루빨리 옮겨야 했었거든요. 처음엔 단기 아르바이트로 10일 정도 사람을 계속 쓰는 걸로 구했었는데 자꾸 사업이 잘 풀려서 물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 그것도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직원을 새로 고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로 구한 남직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7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윤재였어요. 윤재란 신입사원은 참 싹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곧잘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넸고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근사근 웃으면서 얘기도 잘하고 늘 웃는 얼굴로 다녔거든요.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실수했다고 얘기해서 수습하는 것도 쉬웠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신입사원은 참 밉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인 제 눈에도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싹싹하게 이쁘게 굴었겠습니까? 박윤재란 신입사원은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나가 모든 직원들과 친해질 정도로 낯도 안 가렸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옛날 같은 사회가 아니니 사람들이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도 많이 가리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모습이 참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놈의 모습이 제 눈에만 이뻐 보인 것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런 그놈의 모습을 예쁘게 본 듯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하고 제가 뒤이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직속팀의 황 부장이 절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바쁘니 여기서 말을 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여기선 안 되고 따로 얘기해야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황 부장은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아무리 사소해도
직접적으로 반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황 부장과 함께 개인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일본식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황 부장은 원래 술도 잘 못하는데 제 앞에서 잠시 실례하겠다는 말을 하고 먼저 술을 5잔 정도 스트레이트로 자신의 입속으로 때려붓더니 심호흡을 정말 굳은 겨지를 다진 것 같은 눈을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윤재놈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황 부장,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황 부장이 저한테 어떤 소리를 어떻게 한 건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매우 엄한 눈초리로 황 부장을 쏘아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말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건 사장님네 부부 문제고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자체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은인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습니다. 사모님이랑 윤재놈이 함께 모텔 들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진짜입니다, 사장님. 믿어주세요. 황 부장은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게 일부러 이런다는 생각도 안 들고 평소에도 항상 믿음직스러웠던 직원인지라 저도 아내를 믿는 와중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자 황 부장은 그런 저에게 떠듬떠듬 많은 것을 전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언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왜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모텔 주차장에 사모님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까지 정말 주절주절 말을 하더라고요. 횡설수설 뒤죽박죽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황 부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황 부장이 말한 날짜가 실제로 제 아내가 외출을 했던 날짜였단 점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지만 만일 아닐 경우 황 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타고 제 아내는 SUV 자동차를 탑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차키를 받나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그냥 차키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당당하게 열쇠를 요구하니까 이상함을 못 느낀 것인지 꺼내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차를 향해 블랙박스 칩을 꺼냈고 같이 들고 내려간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황 부장의 말이 맞았더군요. 모텔로 향하고 내리는 그 순간까지 제 아내가 했을 거라곤 도무지 상상 못할 음란하고 외설적인 대화들이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고, 모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린 뒤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들까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황 부장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만약에 저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제 눈이 얼마나 뒤집힐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법한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뭐랄까 참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전 그대로 집으로 다시 올라가 아내를 거실로 불렀고 제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정말 제가 뭘 가지러 가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인지 제가 이런 것들을 볼 거란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던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화가 난다기보단 그냥 로봇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감정 없는 로봇이 제게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시계를 쳐다보니 제 자식들이 학원에 갔다 올 시간이더군요. 일단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아내에게 안방에 가 있으라고 한 뒤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어요. 아내도 제 말에 고분고분 따르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씻으러 가고 밥을 먹고 잘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다가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바람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제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잠드는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교육은 정말 잘 시켜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사춘기가 될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 부하 직원과의 불륜 관계를 청산할 것과 정리할 것을요. 그리고 부하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럼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껏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저도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솔직히 방법이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헤어져야죠.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또 빌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이왕 용서해 줄 거 미련이라도 없게 하자는 마음에 한 달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부하 직원은 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내는 정리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봐서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아직 정리 안 했냐고 물으면 아내는 짜증스럽게 좀 기다리라며 남자가 쪼잔하다고 궁시렁거리고 면박을 주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당하고 싶으면 정리 계속하지 말고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내가 왜 이혼을 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겠냐고, 우리 애들은 생각도 안 하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신과 곱게 이혼해주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와 제가 거의 공동사장으로 10년씩이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도 매우 크게 잡힙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떼어줘야 되는 것도 맞더라고요. 저한테 협상을 요구하더군요. 첫째, 자신과 이혼하고 회사와 아이들을 지킬 것인지, 하지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나 기타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였고, 둘째, 자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면 본인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른 부하 직원을 만날 것이고 나가서 살 것이며 나중에 참다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될 때에도 재산 분할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 회사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몇 번씩이나 아내의 완고한 뜻을 꺾어보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했지만 아내는 부하 직원에게 이미 미친 사람처럼 빠져버린 것이었는지 완고한 뜻을 밀고 나갔고 절대로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들먹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를 지켜야 했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모든 사정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가슴에 치유가 안 될 커다란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인 제 아내에게 울면서 매달려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끝까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겨우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한없이 미안했고 엄마의 부재를 잊을 정도로 정말 정성과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제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더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옛날 착했던 아이들로 돌아오더군요. 반항기를 겪는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른들의 죄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된 것인 것을요. 이제 첫째는 성인이 되어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항을 하는 그 어두운 시절 와중에도 아이들은 공부만큼은 악바리로 했기 때문인 것인지 첫째도 훌륭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이고 둘째도 첫째를 닮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아마 대학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첫째가 저보고 술 한잔 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아들내미가 제게 술을 먹자고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 뭔가 벌써 다 키운 듯한 느낌이 들어 싱숭생숭하면서도 어색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술을 먹더니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이혼한 아내가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그리고 본인에게 저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들은 돌아가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번엔 딸내미를 찾아가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그렇게 만났는데 이젠 제가 아는 아내와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짙은 화장과 담배를 태우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 보듯 왔어? 라고 가볍게 묻는 폼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랑 도망쳐놓고 이혼한 전 남편에게 왔어라뇨. 저는 참 기가 막힌다 너. 나 여기 나온 거 너 보러 나온 거? 절대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려고 이 자리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들한테도 손도 대지 말라고.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야. 이제 겨우 맘 잘 잡고 자기가 받은 상처 이겨낸 애들이야. 네가 멋대로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이제 알아들었니?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나 이제 혼자 남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어쩌라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 돈 좀 줘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쭉 하더군요. 그 남자 며칠 전에 내 돈까지 싸들고 도망갔어.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놈 뭐가 좋아서 눈이 뒤집혀졌나 싶어. 여보, 미안해. 여보라고 하지 마. 내가 왜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남자에 미쳐서 내 새끼들 버리고 나 버리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놓고 뭐? 그놈이 도망가서 돈이 없으니 날 찾아오려고 잘 지내는 아들 녀석 속을 그렇게 쑤셨니? 너도 참 인간 말종이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어도 네 배 아파 낳은 네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이제 깨달은 것뿐이야.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어? 그냥 나도 아이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갖게 해줘. 저는 아내의 그런 행동들도 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작질로밖에 보여지지 않았고 그럴 것이 뻔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피부치들까지 버리고 남편이랑 가정도 일터도 다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저렇게 거지 같은 몰골로 나타나서 속을 뒤집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살만한 곳에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모와 해야 하는 교류를 제가 막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됩니다. 저에게는 썩어 빠진 아내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증오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소중한 엄마인 것 같아서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어 마음이 참 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뾰족한 수가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달아주시면 달게